많은 이들이 발리를 찾지만 정작 이 섬의 속사를 제대로 마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안에서 발리는 어떻게 독자적인 힌두교 문화를 굳건히 지켜내며 신들의 섬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발리의 화려한 풍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온 신념과 역사가 빚어낸 거룩한 기록이죠. 파도 소리 뒤에 숨겨진 그들의 역사, 야자수 그늘 아래 흐르는 그들의 철학을 이해할 때 비로소 발리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행의 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근간인 발리 힌두교의 뿌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1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을 잇는 거대한 해상 무역로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은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향신료와 비단을 실은 배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인도 상인들에 의해 힌두교와 불교가 자바섬에 처음 상륙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의 위협을 넘어 문명의 전파였습니다. 인도의 선진적인 통치 철학과 예술, 건축 기술이 자바의 토착 신앙과 결합하며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8세기경 세계 최대 불교 유적인 보로부두르와 거대한 힌두 사원 단지인 프람바난이 자바섬에 세워진 것은 이 시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영성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합니다. 이후 14세기 자바섬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을 호령했던 거대 힌두 제국 마자파잇이 등장하며 힌두 문명은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16세기 이슬람 세력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신념을 지키려던 제국의 왕족과 사제, 최고의 예술가들이 마지막 보루로 선택한 곳이 바로 옆섬인 발리였습니다. 이 문화적 엑소도스는 발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바의 정교한 철학, 문학, 조각 기술들이 통째로 이식된 발리는 그렇게 고대 힌두 문명의 살아있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발리 힌두교는 인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오직 발리에서만 존재하는 독창적인 형태를 띱니다. 첫째, 토착 신앙과의 깊은 결합입니다. 본래 이 땅에 있던 애니미즘과 조상 숭배가 힌두교와 섞이며 산을 신들의 거처로 삼고 바다를 정화의 공간으로 여기는 발리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생겨났습니다. 사원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메루탑은 토착민들이 신성한 산을 형상화하던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둘째, 상향위디와사라는 유의신적 체계입니다. 수억 명의 신이 있는 다신교적 색채가 강한 인도와는 달리 발리는 이 모든 신들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최고신, 즉 우주의 실체를 모십니다. 사원의 빈 의자 제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셋째, 트리히타 카라나라는 생활 철학의 강조입니다. 교리보다는 신, 인간, 자연 간의 조화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길거리의 꽃바구니, 찬양사리처럼 종교 의례가 일상이 된 것이 발리만의 특별함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87%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발리 힌두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과정은 매우 전략적이고도 철학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인 판차실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신교적 성격이 강했던 힌두교는 한때 국가 공식 종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힌두교의 수많은 신이 결국 상향위리와사라는 단 하나의 최고의 신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일신교적 체계를 정립하며 국가 이념과의 합일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포용의 상징은 국가의 상징물인 가루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의 문양 대신 힌두교 신화 속의 영물이자 고대 마자파잇 제국의 상징인 가루다를 국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승리가 아닌 인도네시아라는 땅이 가진 모든 역사적 뿌리를 긍정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문화적 결단이었습니다. 덕분에 발리는 무슬림 국가 안에서 독자적인 힌두교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리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풍경은 사실 힌두교 철학의 실천입니다. 첫째는 사원 내부 공간 미학입니다. 발리 사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면 조각상이 아닌 비어있는 의자 파드마사나를 보게 됩니다. 이는 형체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 근원인 최고신을 향한 발리인들의 겸허한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신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매일 아침 드려지는 찬양사리입니다. 꽃과 쌀, 향이 담긴 이 작은 바구니는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를 넘어 신과 인간이 매일 아침 대화를 나누며 오늘도 조화로운 하루를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셋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박 시스템입니다. 발리의 라이스 테라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지형에 맞게 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 때문입니다. 이는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트리히타 카라나 철학이 1000년 넘게 농업기술로 발현된 결과입니다. 발리 사람들에게 종교는 사원 안에 갇힌 교리가 아니라 놈 물줄기 하나에 깃든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멋진 수영장과 트렌디한 카페만 즐기고 가기엔 발리가 품고 있는 천년의 서사가 너무나 장엄합니다. 역사와 종교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발리의 여행지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풍경이 아닌 거대한 신념의 기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 뒤에 숨겨진 공존과 조화의 철학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발리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인생의 깊은 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이 든든한 배경 지식을 지도로 삼아 본격적인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발리의 여러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그곳의 정보와 숨겨진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